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평안하시죠? 예, 저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음력 새해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직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캐나다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 2월 1일부로 캐나다의 관세율을 25%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정부의 선언이 있었고,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연기 혹은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의 기세 싸움이 대단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또 미국이 캐나다를 긁기 시작했죠. 이 소식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카톡인데 실명은 아니고 닉네임이십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는 없는 분인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의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이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그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혹은 가격 예상, 그러니까 올 주식시장의 주택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포트 무디 라이브러리에서 사무실까지 가는 길입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그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에 캐나다에서도 맞불을 놓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복 관세이죠. 이것이 그동안 외교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에 방위비 분담까지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캐나다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수요일에 있을 금융정책회의에서 캐나다 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캐나다를 긁은 것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오일이고 자동차고 또 목재도 다 필요 없다.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필요하면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외교적 결례이고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파트너, 즉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 수탈의 대상이거나 점령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결례이고 도발적인 은행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성론자들은 정가의 강성론자들은 맞대응,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대응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평화적인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강하게 나가면 저쪽에서도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의 무리수라는 것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행정명령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우디에는 무려 1조 달러의 미화 1조 달러의 투자를 요청을 하고 또 오펙에는 기름값, 유가를 낮추라고 요청하고 또 미국 연준에는 금리를 낮추라고 요청하고 거의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상 또는 스타일상 조금 강하게 불러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는 그런 전술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속수무책이지요. 이런 가운데 또 무슨 또 편드는 사람도 있죠. 그건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로서도 사실은 그 아주 핵무기급의 경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캐나다의 원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캐나다산 원유 필요 없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캐나다로부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한다면 사실 뭐 미국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 알버타주에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만 닫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알버타 경제는 또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또 온타리오주로 가는 쪽도 있어요. 내려가다가. 그렇게 보면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협상 테이블에서는 소리를 한번 내볼 만하죠. 그냥 뭐 은매 기수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캐나다 정부는 주체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다행히도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4년입니다. 올해 이제 1월 20일 날 출범했지만 길어야 4년입니다. 또 여기도 지나다 보면 내임덕 오고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요즘 시쳇말로 캐나다로서도 존버해야 됩니다. 대신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살을 내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북미 자유협정이죠.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관세 부과라는 것은 사실 자유무역협정 위반입니다.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 당시에 그런 걸 많이 우려를 했었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양국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우리가 요청할 건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그 미국이 나토와 캐나다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 사실 뭐 각국의 GDP의 5% 정도 규모는 부담하라, 이런 요구죠. 근데 그건 좀 무리하고요. 캐나다는 지금 현재 그 GDP 대비 방위비 부담률이 1.5% 수준인데 이걸 2%까지 이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주고, 미국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또 관세도 25%가 아니라 유류 같은 경우는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낮추고 막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 2월 1일 시행하기로 한 25% 관세는 좀 늦춰서 그 시행 시기를 좀 늦추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BC주의 수상인 데이비드 이비 같은 경우는 목재 산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BC주에서 내려가는 전력,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일부 제품들,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수요로 바꾸자,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것이죠. 웬만하면 미국산은 구입을 자제하고 캐나다산을 이용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BC주 같은 경우는 특히 워싱턴주와 경제적 유대관계가 밀접하지요. 지금 현재 시애틀로 가는 고속철까지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BC 정부로서는 미국으로 내려가서 쇼핑하지 말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히 BC주의 한앤들이라든가 BC주와 경제적 유대관계가 큰 벨링햄, 시애틀 이런 쪽은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에는 눈에는 눈 하는 대응 전략도 결코 무시 못할 사항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안들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구독자분께서 폭락, 25% 관세가 물게 되면 주택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그런 주장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런 고급 정보는 사실 무료로 하기는 좀 그렇죠.
실명을 꼭 밝히시고요. 이메일 어드레스와 주소를 주신 다음에 제게 문의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1월 29일 날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유심히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썩 좋은 관계 아닙니다. 서먹서먹하고 언제든지 목을 자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요청한다. 글쎄요. 사실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물가 앙등은 풀을 보듯 뻔합니다. 보복 관세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들도 수출에 관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인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캐나다로서는 그 세율이 너무 높다, 좀 낮추고 또는 그 단계를 좀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쪽으로 갈 텐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당연히 수입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가격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산업 전체가 그런 원자재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 파산도 실업률이 이 정도 되면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잖아요. 25% 관세인 경우에는 지금 이미 아마존은 정리해고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또 관세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만, 미국산 테슬라의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물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은행으로서는 보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환율은 65센트 이하까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희생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캐나다로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폭은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거고요. 점차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리세일 시장, 주택 시장은 1월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한 1020채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새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한 4200채가 됩니다. 새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약 23% 수준인데요. 1월에 남은 거래 일수를 따지면 한 1500건 정도는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500건 정도의 거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가 출범하던 2017년 1월 거래량과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거래량을 비슷하다고 보면 2월이 2,500건, 3월이 한 3,500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2025년 1월 거래량이 1,500건, 2월 거래량도 2017년과 비슷한 한 2,500건, 3월에는 한 3,000건을 넘어선다면 주택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가 좀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는 통상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승보다는 거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기존의 매물을 판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올봄이 구입의 적기이자 또 매도할 적기입니다.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금융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손절매라 그러죠. 이익 실현보다는 더 이상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파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 분양된 물건들 가운데 이제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한 물건들은 자세히 보면 분양가보다도 낮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분양가 수준에서도 쉽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유의하셨어요.
올 봄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